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전 차관이 광주의 경제연구소를 열고요. 내년도 광주시의 국비확보 등 광주시에 여러 재정적인 또 다양한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을 아우르는 호남 출신 정말 전통,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손꼽히는 안도걸 전 차관을 스튜디오에 오늘 직접 초대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상황 진단해 보고요. 관련 지역 현안 그리고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좀 관점에서 좀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내셨던 안도걸 전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TV 그리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또 많이 뵙고요. 경제 예산실장으로는 호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랜만에 배출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만이시죠? 예,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16년 만이시죠. 네네. 대단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정부에서 네. 예산실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내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손이 꼽히는 우리 경제통 안도걸 차관. 직접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개인적으로. 예, 제가 영광입니다. 네. 자,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통이신 만큼 우리나라의 좀 경제 이야기 좀 짧게 한 가지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어렵다는 말만 수십 년째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자, 요즘 경제 상황 정말 좋지 못한데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 상황 어떻습니까, 차관님? 네, 현재 우리 이제 경제는 경기 사이클상 하강 국면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수출이 지금 8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조업 고용도 5개월째 감소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네.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경제 위기 때를 빼고 가장 낮은 1.4%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차관님 그렇다면 이 하강 국면인데 언제쯤 다시 올라가는 이 반등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작년 경기 예측과 관련되는 건데요. 예, 예. 저는 조금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되고 아하. 내년 초에나 예. 약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하루빨리 또 결국은 경제가 좋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바로 우리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들. 예, 네. 하루빨리 좀 반등세에 접어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재부를 떠나시고 지난 5월 광주 동구에 안도걸 경제연구소를 좀 차리셨는데 이사장을 맡으면서 정말 여러 다양한 활동들 오늘 아침에도 조찬 강연회에서도 궁금한 관련해서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센 말씀을 하셨던데 이처럼 연구소를 설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이제 연구소 설립의 목적은 첫 번째가 우리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청사진을 좀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나라와 광주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예. 저희 연구소가 지난 5월 10일 날 개소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6차례 정책 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저기서도 상당히 좀 강연 요청도 쇄도하시죠, 차관님? 예, 좀 있는 편입니다. 네네네. 굉장히 좀 우리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 초청 특강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좀 경제 상황들을 거시적으로 때론 또 미시적으로도 우리 지역의 또 경제도 함께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우리 정책을 펴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차관님. 예.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예. 제가 그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경기 둔화와 또 감세 정책 등등으로 긴축 재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세수가 감소되는 등의 이유로 내년도 또 국비 확보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또 그렇다 보니까 지방 재정 운영에도 적색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차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지방 세입은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에서 이전되는 재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 국세의 40%가 지방 재원으로 자동 이전되는 지방 교부세라는 게 있는데요. 금년 4월까지 국세가 전년 대비 34조 원이 좀 줄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 교부세도 그 40%인 13조 원 이상 줄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 자체 세수인 지방세를 보면은 지방세의 50%가 재산 관련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있고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지방세수도 크게 이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방세수가 줄게 되면 다른 세입 보완 조치가 없다면은 재정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돈 나올 곳이 없으니까요. 네. 아, 그런데 우리 지방은 예. 민간 경제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경제에 이제 어려움은 더욱더 좀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차관님,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지자체 정말 이제 내년도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이제 국비를 확보해야 할 터인데 네네. 이 확보 전략도 예년과는 좀 다른 접근법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묘안이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제 정부가 이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내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네. 따라서 비상한 국비 확보 전략이 이제 필요합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도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품 사업을 국가 시책에 맞는 내용으로 잘 기획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상품을 발품을 잘 들여서 전방위적으로 세일하는 노력을 강도 있게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팀 플레이를 좀 전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에는 광주시도 그렇고 전라남도도 그렇고요. 예산 확보 내년도 이제 예산 확보를 또 잘 해야지만이 시도민들이 좀 편안한 삶, 안전한 삶을 또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이 우리 지역 출신 서삼석 의원이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관님? 네, 그렇죠. 예, 예결위원장님께서 이제 고난을 상당 부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고 또 이 카드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삼석 의원님이 예결 소위 경험도 있으시고요. 상당히 예선에는 능통하신 분입니다. 예.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죠. 우리 광주 전남 지역 경제의 경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또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정부가 지자체에서 발행을 하는 지역 화폐에 대해서 국고 지원을 전면 중단할 지금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지역 상품권은 전통 시장과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돈이 지역 내에서 돌게 하는데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국가 재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서 지역 상품권을 할인 발행하는데 이제 국고 지원을 해왔는데 이것을 좀 줄이겠다, 이거를 중단하겠다라는 예. 이제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서민 경제와 지방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면은 서민 경제에 충격이 덜한 분야에서 강도 있게 좀 추진을 하고 예, 예. 지역 상품권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아마 국회에서 적정 예산을 복원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예.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 우리 차관님께서 기재부에 현재 몸 담고 계셨더라면 이 같은 정책이 나왔을 때 상당히 좀 반대 의견을 어필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민들의 좀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네. 이 예산만큼 좀 살려놓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작년 그죠. 지난 정부에서는 예. 굉장히 이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또 서민 경제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은 상당히 이제 생각을 좀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국민들의 삶이니까요. 네네 아마 우선순위를 많이 두었던 분야입니다. 예, 좀 이런 우리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예산들은 아무리 좀 힘들더라도 그대로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OC 예산을 약간 줄이더라도요. 예. 뭐 잘하고 계시네요.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수도권의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또 전체 경제의 50%가량이 또 그 이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소멸 가속화라는 또 굴레에 놓여 있습니다. 결코 우리 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지방 소멸을 또 막기 위한 여러 대책들도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가장 크게 재정 투자 방향 어떤 쪽으로 좀 잡아야 되겠습니까? 네. 지방 소멸을 막는 근원적인 대책은 전국에 고르게 미래 먹거리 산업과 또 우량한 기업과 인재들이 배치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정말 국토 대개조 수준의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산업 정책의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재정 투자에 있어서도 지방의 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정주 여건이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주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제가 기재부 차관 재직 시절 때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신설하는 데 좀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네. 좀 굉장히 좀 종잣돈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직접 그래서 만드셨군요. 예, 그래서 매년 1조, 10년간 10조 원 규모로 이제 새로운 지역 발전 투자 지원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작년도 이 기금의 지역 간 배분 실적을 제가 보았는데요. 네. 광역시에서는 광주시가 그리고 광역도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큰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네. 포션이 가장 많이 지금 배당이 됐다, 네, 좀 네, 분배가 됐다 이렇게 네, 봐야 네. 되겠군요. 네, 예. 네. 자, 또 우리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이번에는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이른바 ABC 산업을 제시하셨는데 네. 이 ABC 산업이 어떤 산업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기습패권 전쟁에서 보듯이 지금 세계 각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네. 총성 없는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나 도시는 장래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지 않을수 우리 광주도 가장 알맞은 미래 혁신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네. 이러한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저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ABC 산업을 제시했습니다. A, 네. AI 인공지능입니다. 네. B, 바이오 생명 산업입니다. C, 컬처 문화 관광 산업을 제시한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보고 듣고 계십니다. 차관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또 문자로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는데 좀 제가 서너 분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5086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 등으로 떠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 해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또 질문 주셨고요. 2610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차관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우리 경기가 좋지 않아 걱정인데요. 언제쯤 경기가 나아질지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빨리 경기가 좀 나아져서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내년 초 정도에는 반등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앞에서 주셨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5234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안도골 차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 너무 좋지만 또 경제적으로는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경제통이신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 좀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또 문자 네. 주셨네요. 한 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경제 발전에 대한 우리 시청자들의 그 염원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광주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우리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우리 고향을 지키면서 여기서 네.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광주에 정말 우량한 기업, 우량한 일자리, 우량한 산업 이거를 하루속히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인공지능 또 AI를 활용한 합성 사진이 굉장한 인기인데요. 그만큼 멀게만 느껴졌던 AI가 점점 우리 생활 속 우리 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광주의 AI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2단계 사업을 좀 꾸려나감에 있어서 전망에 대한 우리 차관님의 견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다행히도 우리 광주는 문재인 정부 때 AI 중심 도시로 지정을 그렇죠.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 사업비가 총 4,5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차근차근 투자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 결과 오는 10월 달이 되면은 세계 10위권의 데이터 처리 용량을 가진 AI 전용 네. 데이터 센터가 개설이 됩니다. 현재 이 센터가 10% 수준이잖아요. 개방이 되었는데 이 시설을 활용하고자 수도권에서 무려 140여 개나 되는 기업들이 이전 창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으로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역류하는 정말 고무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단계 사업이
뒤따라 줘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투자비가 1단계 대비 한 2배 이상 지금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국책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행정적, 재정적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반드시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가 이게 2단계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지정받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 광주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AI 밸리로 우리가 만들어 네. 가야 할 것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 전남 지역에 바이오 융합벨트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또 제안도 해주셨는데 네. 좀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우리 내용입니까? 이제 광주 동구와 화순 지역에는 4개의 종합병원 있죠. 그렇죠. 전남대, 조선대, 기독병원, 화순병원 이렇게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에 막대한 임상자원, 의료 정보가 지금 축적되어 있습니다. 예.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은 혁신 신약과 의료 기기를 저희가 산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이것을 현실화하려면은 국가가 이 지역을 바이오 융합 벨트로 지정해서 여기에 규제 완화,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모든 재정 행정 지원을 집중해주는 제도적인 좀 틀이 아하. 필요하다고 네.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이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바이오 융합벨트 협의체가 좀 필요하다라는 네. 제안을 해주셨고요. 자, 이왕 뭐 바이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좀 전라남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이 바로 공공의대 설립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유일하게 지금 종합의대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좀 의견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우리 전라남도는 낙도, 오지 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가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입니다. 따라서 의료 사각지대에서 성실히 복무하는 지금 공공의사를 저희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사를 공공의사를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대를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 설립하는 것은 충분한 명분과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행히도 지금 정부와 의사협회 간에 네.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 우리 전남 지역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을 성사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관련 입법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라남도와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의 일치된 분발이 굉장히 저는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말 야심차게 또 설립해서 전국에 또 굉장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는 켄텍, 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이른바 네. 한전공대라 우리가 칭하고 있죠. 네네네. 최근에 이 정부가 바뀌면서 한전공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외부적인 네. 외압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뭐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한전의 뭐 이 출연금 축소 등등의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에너지 공대를 둘러싼 논란을 우리가 잘 선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에너지 대학의 유산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누누이 강조해온 것처럼 우리 에너지 공대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 시대에 앞서 나가는 데 필요한 인재와 또 첨단 기술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적인 결단에 의해서 입법을 통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럼요. 예, 예, 지금 모태가 되는 한국전력의 재정난이 좀 어렵잖아요. 따라서 일시적인 투자 조정은 조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산 삭감이 에너지 공대의 기본 틀을 넘는 선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예. 이는 교각 사루의 우를 범하게 된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정책 당국자분들께서 좀 새겨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제 한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좀 지원금 네. 규모를 살짝 줄일 수는 있지만 네. 이게 학교 존폐 문제까지 거론될 정도로 완전히 축소하고 폐지까지 운운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준준부로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시청을 하고 계시고요. 이영진 빈첸시오님께서도 지방 소매를 막읍시다라는 또 댓글 주셨는데 우리 준준부로님께서 안도골 차관님의 성함이 꽤 특이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성함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예, 제가 굉장히 희귀한 이름이었어요. 저는 예. 어디 가서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못합니다. 잘못된 일 하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기억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근신하면서 제 이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이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있잖아요. 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고로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 안도골 차관님께서도 정말 열심히 우리 성당의 또 주일미사에 빠뜨리지 않고 참여하고 계시는 또 열렬한 또 신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참고이시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가장 또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빅 현안이 바로 군공항 문제입니다. 네. 청원 이 엉킨 실타래 어떻게 하나씩 좀 풀어가야 될까요? 묘안이 뭡니까 이 도대체? 네, 저는 이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원칙이랄까요?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민군 공항을 지금 이전하려고 하느냐? 그 목표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남권에 명시상부한 국제 관문 공항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낙후된 호남 지역 경제 발전의 기폭제를 지금 만드는데 우리의 이전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민군공항이 동시에 그리고 지금 국제공항으로서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무한 국제공항으로 가야 한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를 위한 전라남도와 광주시 간의 어떤 대승적이고 통큰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지금 이전에 있어서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지방 거점 공항 역할을 두고 선점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 경북 신공항, 그렇죠. 가까이 있는 새만금 신항. 이 신공항 등이 지금 29년, 30년에 지금 개항을 목표로 현재 투자 계획이 완료되고 일부는 지금 착공 과정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우리 무안공항이 명실상부한 이러한 중추공항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29년 정도에는 완공되도록 저희들이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도 늦었다. 네, 지금도 늦었습니다. 네, 그리고 통상 군공항의 이전지를 정하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있잖아요. 되질 않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최대한 절차를 단축을 해서 조기 착공, 조기 완공에 우리가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100m 출발 선상에서 이미 대구, 경북, 그다음에 새만금 열심히 주자들이 뛰어서 60m 이상을 달려가는데 지금 우리 광주 전남은 출발선에서 뛸까 말까 이 고민 먼저 뛰어라 이 민간공항을 달라 군공항만 달라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답답하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표현이 굉장히 적합하십니다. 지금 다른 곳은 이미 결승전 지금 다 들어가고 예산 다 지금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 지역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예산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인데 빨리 이 결단을 좀 내렸으면 하고요. 자, 차관님께서 앞서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ABC 산업, 바이오, 인공지능, 문화 산업을 제시하셨는데 또 광주하면 문화 아니겠습니까? 특히 동구에 있는 아시아 문화 전당이 지역 경제 발전에 상당한 또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동안 우리 아시아 문화 전당의 설립과 운영에 총 1조 5천억 원이 이제 투입이 되었네요. 이제는 이 전당을 문화발전소로 풀 가동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전당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중적인 킬러 콘텐츠 그리고 아시아 문화가 융합되는 다국적 킬러 콘텐츠를 왕성하게 우리가 제작하고 또 이를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네. 소비 유통시킬 수 있는 생태계를 빨리 조성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당의 운영 시스템도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과 예술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방향으로 저는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네.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준준부로님께서 봉선동에 아마 거주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준준부로님께서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요 댓글로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를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며 응원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힘써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끝으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광주에 내려오고 경제연구소를 설립한 것은 우리지 않습니까? 밝은 우리 미래의 광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ABC 산업이 장차 자리를 확고히 잡고 활성화된다면 우리 미래의 광주는 창업 기업이 쏟아지는 기회의 도시, 우리 젊은이들이 찾아드는 활력의 도시, 애국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매력의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러한 광주의 내일을 열어가는 주체는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서 광주 발전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충실하게 제시하는데 네.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께서 굉장히 좀 말씀을 아끼시는데요. 기회의 도시, 활력의 도시, 매력이 매력의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앞으로의 행보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또 다른 특강 일정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방송 나와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